일단 어제 했던 게 다 날라가가지고 녹음을 다시 하자면 헤지펀드 전략 2번 이제 롱 쇼트 이크티 중요도는 3개 중에 2개. 다음은 롱 쇼트 이크티의 시장 중립형 마켓 뉴트럴 전략이다. 수익이 발생하는 포지션을 모두 묶은 것은 해서 구분이 A, B, CD가 있고 이제 롱 포지션의 주가 수익률은 A는 플러스 20%, B는 플러스 20%, C는 마이너스 10%, D는 마이너스 20%. 쇼트 포지션의 주가 수익률은 A는 플러스 10%, B는 플러스 30%, C는 마이너스 30%, D는 마이너스 10%. 여기서 이제 롱이 된다는 거는 수익이 주가 자체가 오르고 있다는 소리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수익을 본다. 근데 이제 쇼트 포지션의 주가 수익률은 우리가 주식을 빌려와서 이거 주식을 파는 걸로 계약이 된 거라서 이제 주식을 파는 걸로 계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에 무조건 가격을 받고 주식을 팔아야 돼. 근데 주식이 올라.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쇼트 포지션은 오히려 주가 수익이 발생할수록 더 손해를 본다. 그래서 20%, 10%면은 문제가 있다. 문제 자체가. 왜냐면 사실은 이제 금액이 롱 포지션은 얼마, 쇼트 포지션은 얼마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이제 정해져 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시장 중립형이기 때문에 일단 50%, 50% 이렇게 배분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있기 때문이고, 근데 사실 뭐 정확히 예를 들어서 시장 중립형이라는 뭐 표현이 없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알 수 없다. 이거를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롱에는 뭐 100억을 투자하고 쇼트에는 1억밖에 투자를 안 해. 그런데 나머지가 이제 다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은 쇼트에서 많은 수익을 거둘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쨌든 A는 수익을 봤어. B는 플러스 20%, 쇼트가 플러스 30%니까 마이너스 10%로 손해를 받고, C는 롱이 마이너스 10%, 쇼트는 마이너스 30% 하니까 20%의 수익을 봤다. D는 롱은 마이너스 20%, 쇼트는 마이너스 10%니까 거꾸로 연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롱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10해서 마이너스 10%만큼 손실을 봤다. 그러면 A랑 C만 수익을 거두었다. 그래서 답이 2번인데, 해설은 시장이 상승할 경우는 롱의 수익률이 쇼트의 수익률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 되고, 시장이 하락할 경우는 쇼트의 수익률이 롱의 수익률보다 더 많이 하락하면 된다. 즉 A와 C에서 전체 수익이 발생하며 B와 D는 반대이므로 손실이 난다. 더 알아보기, 핵심 이론 더 알아보기, 롱, 쇼트, 이퀴티 전략, 마켓 뉴트럴 스트래티지. 롱과 숏을 같은 비율로 하는 차익 거래 전략, 시장 중립형 전략이다. 롱, 쇼트, 이퀴티 전략의 관건은 주가 상승 시 주식 시장의 상승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주식을 선택하여 매수하고, 이게 롱이란 거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하락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주식을 선택하여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20% 상승 시 라고 했을 때 이제 롱은 플러스 22%가 됐어. 그러면 112억 원이 됐고 가치가, 그리고 이익은 플러스 22억 원, 쇼트는 100억 원에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플러스 18%가 됐어, 주가가. 그러면
이 주식의 값어치는 118억 원이고, 근데 우리가 100원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8억 원의 손해다. 그래서 합치면 4억 원. 롱한 종목은 더 올라가고 숏한 종목은 더 올라가면 수익. 주식에 있어서 주식 자체가 롱은 수익을 볼수록 더 좋은 건데 더 올라가고, 똑같이 주식이 이제 호황인데 예를 들어서 롱은 더 올라가고 숏은 더 올라가면 수익이 된다 이 말이고, 주식시장이 20% 하락시 그러면 롱은 100억 원, 숏은 100억 원. 근데 롱이 18% 하락했어. 그러면은 교재가 잘못 나왔는데 마이너스 8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치가 82억 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손해가 18억 원이 되는 거고, 숏은 반대로 마이너스 20%가 됐는데 78억 원으로, 이것도 마이너스로 잘못되는데 78억 원이 되는 거지, 가치가. 그러면 이제 수익은 22억 원이라는 거고, 그러면 값을 더하면 4억 원. 그래서 롱한 종목은 덜 내려가고 플러스 숏한 종목은 더 내려가면 수익이 된다. 그래서 롱 쇼트 전략의 수익 창출 원리. 그래서 롱 바이어스드 또는 쇼트 바이어스드 롱숏 전략. 보충 문제 1. 문제를 설명을 이딴 식으로 한다. 이제 보충 문제에다가 다 때려먹고 설명은 대충 하고,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런 설명을 해봤을 때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냥 의미가 없어. 그것도 심지어 틀리게 적었어. 그래가지고 좀 교재를 그냥 진짜 정상적으로, 뭐 핵심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핵심 이론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이렇게 파고드는 걸로 가면 되는데, 무슨 문제에서 이걸 설명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혼자서 이해를 하고 그 실제 해설은 대충 하는 이런 게 어딨어,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첫째, 네트 마켓 익스포저. 그래서 캐피탈 분의 롱 익스포저 마이너스 쇼트 익스포저. 그래서 100억 원 분의 60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하면 20%가 된다. 포트폴리오 성과가 주식시장 위험 자산에 의존하는 정도를 말한다. 롱 쇼트 레이티오. 쇼트 익스포저 분의 롱 익스포저는 40억 원 분의 60억 원. 그래서 1.5. 여기서 설명이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플러스를 생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롱숏 비율이 낮을수록 손익분기점이 낮아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 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플러스를 생성하는 능력이 너무 애매해. 이게 이 비율이랑 연결된다고 보기도 너무 애매해. 플러스에 이존하는 경향이라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치중되어 있는 어떤 경향, 플러스를 추구하는, 왜냐면 호황이 됐을 때 플러스를 받는 거를 삶을 추구하는 거고, 반대로 롱숏을, 그러니까 이 플러스를 생성하는 능력이란 거는 사실 펀드 매니저는 생성을 하는 게 아니야. 주식을 그냥 그 주식이 플러스 가느냐 마이너스 가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예측을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플러스를 생성한다는 의미가 되려면은 통상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쇼트 레티오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느냐, 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 자체에서도 틀렸어. 왜냐면 롱숏 비율이 낮을수록 일면은 쇼트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익 창출이 더 유리해야 되잖아. 그럼 플러스 생산 능력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롱을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안 된다. 왜? 플러스를 생산 능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해서 주식시장 전체가 호황이 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이 투자한 그 종목들이 이 사람이 잘해서
잘해서 그 종목에 잘 예측을 해서 종목에 넣은 거지. 한마디로 이 사람 경영을 잘하거나 뭐 생성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 그 펀드들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 주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엉뚱한 글이다. 엉뚱한 문장이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 이렇게 적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를 추가하는 경향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조금이라도 전달해주시. 그 롱에다가 치중하는 경향 이게 좀 더 정확한 편일 거고, 이거 롱숏 비율이 낮을수록 손익분기점이 낮아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 손익분기점이 낮아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가 나중에 문장 보면은 이게 중요한 문장이거든. 근데 이거 설명이 너무 잘 안 돼 있다. 왜 손익분기점이 낮으면 수익 창출에 유리한지. 우리가 막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이게 뭐 그래프를 그려서라도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게 설명을 하잖아. 얘네는 아무런 게 없어. 아무런 그냥 뭐 손익분기점이, 그러니까 롱숏비율이 낮는데 왜 손익분기점이 낮냐, 이게 설명에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거에 관련성이 있어서 이렇게 서술이 된 거면은 그 연관성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교재에서 핵심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거면은 너무 답답하다. 이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강좌에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면 설명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하지 않을까? 이거를 이건 참. 아무튼 손익분기점이 낮다,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 그로스 익스포저, 롱 익스포저 마이너스 쇼트 익스포저 분의 롱 익스포저 플러스 쇼트 익스포저, 그러면 20억 원 분의 100억 원은 5가 된다. 이건 레버리지 효과를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지. 읽으면서, 그러니까 롱에서 쇼트를 이렇게 뺀 값어치를 분모가 오는 이유는 이제 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은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그리고 좀 안정적인, 보통은 우량주 이런 걸 투자를 하겠지. 이렇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의 주식들은 안전한 투자 자산에 가까울 거야. 근데 쇼트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빼서 조금 안전적인 안전적인 주식 투자 자산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그 위에다가 분모에다가 이 둘을 합친 걸 하는 거는 이제 전체 그 포트폴리오의 배분 운영을 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레버리지 효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롱 익스포저에서 쇼트 익스포저를 빼서 우리가 그러니까 위험성이 적은 투자 자산의 액수를 우리가 알잖아. 그거에다가 전체 캐피탈이 를 그걸로 나누면은 이제 그만큼 레버리지가 추가된 값이 어느 정도인지, 얼만큼 뻥튀기가 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비해서, 안전한 투자 자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의미한다. 목적에 따른 롱숏 전략, 발산형과 수렴형. 수렴형 롱숏은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스프레드 축소 전략,
그래서 회전율이 높은 편이고, 예를 들면 지수 선물 차익 거래가 있다. 이거 발산형 롱숏은 펀드멘탈 분석에 근거한 스프레드 확대 전략인데, M&A 차익 거래 혹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 그리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둘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중요시가 아니라 스프레드 확대 전략인 이유는, 얘네들은 M&A 같은 거를 하려면은 다양한 영역을 고려를 해야겠지. 마찬가지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는 합병 차익 거래 혹은 그 부주채권 매수 전략이었나? 부주채권 투자 전략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측면을 도메인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스프레드를 확대를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수렴형 롱숏은 우리가 선을 알아내는 것처럼 스프레드를 축소해서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특정 지수를 보고 뭐 안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설명한 지수 선물 차익 거래 같은 거는 이제 수렴형 롱숏이고, 이런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는 발산형 롱숏이다. 근데 이렇게 M&A 차익 거래나 이런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만큼 이제 재무 분석도 하고 막 해야 되는 만큼 이제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반대로 이제 수렴형 롱숏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렇게 막 하나하나에 돌아가는 수익률이 높겠지. 이렇게 지수가 선물을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고, M&A는 뭐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 웬만해서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상황을 봐서 고려해서 체킹을 해서 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막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발산 롱숏은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낮고, 수렴형 롱숏은 회전율이 높다. 그래서 그리고 보충 문제 1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한 것은, 포트폴리오는 100억 원, 롱은 60억 원, 쇼트는 4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롱, 쇼트, 이퀴티의 시장 중립형 전략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선시 1번. 이거는 이제 딱 틀렸지. 처음부터 시장 중립형은 50도 50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롱이 쇼트보다 많음으로 시장 중립형이 아니라 롱 바이어스드 롱숏 전략이다. 아까 봤었던 넷마켓 익스포저, 롱숏 레이티오, 그로스 익스포저는 롱 바이어스드 혹은 쇼트 바이어스드 같은 편향형 롱숏 전략에서만 있는 거고, 우리가 예서만 이라기보다 그때 많이 고려하는 거고, 어쨌든. 그리고 넷 마켓 익스포저는 20%, 롱쇼트 레이티오는 1.5이다. 그로스 익스포저는 5이다. 그러면 답은 1번이거든. 답은 1번이고,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이제 롱이 쇼트보다 많으므로 시장 중립형이 아니라 롱 바이어스드 롱숏 전략이다. 이걸로 설명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설명 대체한다고 아까. 그러면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 아무튼 참고로 이 경우 넷 마켓 익스포저는 20억 원이고 라고 써있는데 이게 틀렸지. 왜냐면 20%지. 그러니까 선시나 설명이 잘못 만들었다. 아마 이거 이제 100억 원분의 60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20%라고 해설을 써놓고, 핵심 이론에 라고 자기들이 정리를 해놓고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여기서 20억 원이라고 적어놨다. 그리고 롱 쇼트 레이트는 1.5이다. 그리고 그로스 익스포저는 5이다. 이거는 뭐 맞고,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고 다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포트폴리오 금액 100억 원 이래. 이 지수가 상승한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롱도 오르고 쇼트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뭐 결국에는 그 롱에서 셔틀팬만큼의 수익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데, 근데 뭔가 이상한데? 왜냐면 포트폴리오 금액이 100억 원이라며. 근데 일반 선지는 70억 원, 50억 원인데, 이번은 합쳐서 100억 원 맞고, 3번 전체는, 그러니까 2번은 롱 60억, 쇼트는 40억, 3번은 롱은 50억, 쇼트는 30억, 4번은 롱은 40억, 쇼트는 20억. 그러면 1번 100원은 100원 이하인데 1번은 초과해버리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근데 문제는 답도 1번이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면 설명이 유실되거나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지? 아무튼 답이 아예 아니면은 애초에 걸려졌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보는 관점은 각각 차가 20억 원인 거지. 그래서 롱에서 숏을 뺀 금액이 20억 원이고 20억 원이니까 그 넷 마켓 익스포저는 다 20%다. 그 캐피탈이 100억 원이니까. 캐피탈은 100억 원 이런 소리야. 이거는 그러면 차입을 해왔다는 소리인가? 차입을 20억 원 해놨어? 그렇게 봐야 돼? 뭔가 좀 아무튼 했어. 그렇게 해왔는데 용쇼타 레이터는 다 다른 것 같고, 크로스 익스포저는 크로스 익스포저도 다 똑같겠지. 만약에 네마켓 익스포저에 여기다 이렇게 보면 될 테니까. 아니다, 조금 다르네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캐피탈을 100억 원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합이 다르잖아.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롱 숏의 차는 20억 원으로 동일한데 1번은 20억 원 분의 120, 2번은 20억 원 분의 100, 3번은 20억 원 분의 80, 4번은 20억 원 분의 60. 그래서 1번은 6, 2는 5, 3은 4, 4는 3이었나? 이렇게 보면 크로스 익스포저는 1, 2, 3, 4순이고, 이 지수 상승이랑 그러면 일단 상관이 없이 보면 이게 지수 상승하고도 또 설명 안 해놨다. 그러면 지수 상승했을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이런 고려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고, 어쨌거나 여기서 이거 푸는 방법은 손익분기점이 낮을수록 수익 창출에 유리하다는 이 문장 가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정해야 된다. 그래서 롱숏 레이티오는 1번은 1.4, 2는 1.5, 3은 30억 분의 50, 3분의 5, 그리고 4는 2다.
근데 롱쇼트 레이터는 낮을수록 손익분 기준에 빨리 도달한다는 의미로 일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 반대야? 지수가 하락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거를 안 알려주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에지펀드 전략 3번. 그래서 합병 차익 거래. 합병 차익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합병 차익 거래는 발표된 정보에만 이전해야 한다. 2번 일반적으로 피인수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인수 기업 주식을 매도한다. 3번 이제 합병 차익 거래 포지션 구축 시 롱쇼트 비율은 합병 발표 시의 교환 비율로 한다. 4번 합병 차익 거래 유형 중에서 더 이상 주식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이벤트 리스크에만 노출되는 것은 스톡, 스왑, 멀저스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캐시 멀저의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럼 1, 2, 3은 맞다는 소리지. 합병 차익 거래는 발표된 정보에 이전. 얘만 이전해야 한다. 그게 좀.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네. 일반적으로 비인수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인수 기업 주식을 매도한다. 그런 식으로 합병을 하면서 이 인수 기업 주식을 주면서 우리가 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거둔다 이 소리지. 합병 차익 거래 포지션 구축 시 롱쇼트의 비율은 합병 발표 시 교환 비율로 한다. 그 당시에 교환 비율로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일단 4번이 왜 틀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스톡이지. 이름부터 스톡 스왑이잖아. 주식 교환이잖아. 주식 교환 합병이라는 소리인데 스톡 스왑 멀저스 해석하면, 근데 주식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이 딱 보면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이벤트 리스크에만 노출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스톡 스왑 멀저는 아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를 수가 있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튼 핵심 이론 더 알아보기. 진짜 책이 웃긴 게 핵심 이론을 설명하고 더 알아보기가 있어야지. 핵심 이론 설명을 안 해놓고 더 알아보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1번 개념 1. 이벤트 드라이브는 차익 거래 전략. 합병이라는 이벤트에 투자는 상황 이전형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비인수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인수 기업의 주식을 매도한다.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비인수 기업의 주가가 가치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합병 차익 거래는 추측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소리구나.
그래서 왜 합병을 하면 내부 정보가 필요할 텐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 발표하면은 내가 얘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 부정을 했을 경우 라고 생각하면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 지나치는 생각이 확장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 기업 자체에 너무 몰입을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웬만하면 공시가 좀 정확을 한 거겠지. 다 검사를 하고 제대로 정보를 확인해서 올린 걸 테니까. 이제 사실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작살날 걱정을 하고 한 거지, 웬만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닐 거라는 제 기본 가정을 두고 보면 추측 정보에 이전하지 않는 게 맞지. 그러니까 추측 정보는 내부자 정보일 수 있는데 이 경우 불법 거래가 된다. 근데 이 추측 정보라는 거는 그런 거지. 뭐 저기 안에 이익 능력은 빼돌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들어가면은 문제는 뭐냐면 얘는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뭐 기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헤지펀드인데 그런 거에 이전해서 사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아니면 오케이 내부자가 착각한 거면 그러면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돼?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 말이 안 되고 발표된 정보에 이전해야 합당하다 이런 얘기고,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불법 거래가 된다. 그리고 2번 합병 차익거래 투자 프로세스, 잠재적 이익 추정, 차익거래 포지션 구축, 리스크 관리의 3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1단계는 잠재적 이익을 추정한다. 그러면 그로스 스프레드를 구하고 넷 스프레드를 구하고 포텐셜 ROI를 구하고 연간 ROI를 구하고. 그러면 그로스 스프레드는 어떻게 구하는가? A사가 B사를 주당 5만원에 공개 매수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발표 당시 B사의 주가가 45,000원이라면 그로스 스프레드는 5,000원, 54,500원 해서 5,000원이다. 근데 크로스 스프레드 과하게만 적어놨을까? 그러니까 넷 스프레드 적고 포텐셜 그냥 ROI는 뭐 찾아보면 된다 쳐. 이거를 넷 스프레드까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알 수 없다 이 소린가? 리턴 오버 인베스트먼 였나? 아무튼 그걸로 건덕하면 그리고 2단계 차익거래 포지션 구축 문제 1. 3단계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구축 후 이벤트 리스크를 재평가, 새로운 이벤트를 주시하면서 위험 관리를 한다. 3. 합병 차익 거래 유형, 캐시 멀저. 합병 차익 거래 유형, 캐시 멀저, 빈수 기업의 주식을 매수, 주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벤트 리스크에만 노출. 스톱, 스왑, 멀저스, 빈수 기업 매수 플러스 인수 기업 매도.
롱쇼트 비율은 합병 발표 시의 교환 비율에 따른 stocks of merger Swiss color. 그러면 구간별로 교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래. 이게 COLLAR인데 그거를 구간이라고 해서 구간별로 교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래. 스톡 스왑 멀저는 핀수 기업도 매수하지만 인수 기업도 매도하는 경우 주식 교환이라는 거지. 그래서 롱숏 비율은 합병 발표 시의 교환 비율에 따른 캐시 멀저는 현금으로 산다는 소린가? 무슨 소리지? 잠시만. 핀수 기업의 주식을 매수를 해. 인수 기업 매도 안 해. 주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벤트 리스크에만 노출된다. 그냥 사기만 하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핀수 기업을 매수 대상으로 하지만 정확히는 합병 비율상 저평가 기업을 매수한다. 이 스톡스 멀저스에 있어서 캐시 멀저에 P사가 Q사를 주당 10만원에 인수하기로 합병 발표가 나고 현재 Q사의 주가가 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Q사의 주식을 8만원에 인수하고 합병이 예정대로 성사된다면 (10만원) 마이너스 (8만원) 거기다가 5천원 정도의 거래 비용을 가정해서 15,000원 정도의 차익을 얻게 된다. 즉 피인수 대상 기업 주식의 매수와 동시에 주가 변동의 위험은 없고 오직 이벤트 리스크에만 노출되게 된다. 그리고 보충 문제 01. X사가 Y사를 합병하기로 발표하였다. 합병 비율은 X 대 Y는 0.8 대 1. 현재 X사의 주가는 10만원이고 Y사의 주가는 7만원이다. 이때 합병 차익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X를 8,000주 매수하고 Y를 1만주 매도한다. 8대 1이라는 거지. 8대 1이면 10만원이고 7만원이야. 일반적으로 피인수 기업 매수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을 봤을 때는 Y사를 매수하겠지. 매수를 하는데 합병 비율상 저평가 기업을 매수를 하자. 그러면 일단은 해설을 보면 합병 차익 거래 포지션 구축의 플로이다. 1단계 매수와 매도 대상을 찾는다. 합병 비율은 0.8 대 1인데 두 주식의 시가 비율은 0.8 곱하기 10만원 1 곱하기 7만원 에서 8만원 대 7만원이다. 즉 X가 고평가, Y가 저평가이다. Y를 1만주 매수한다면 X를 8,000주 매도하면 된다.
0.8대 1이라서 롱숏은 교환 비율로 저평가를 교환 비율로 롱을 걸고 Y를 롱을 걸고 X를 교환 비율대로 숏을 건다. 그럼 0.8대 1은 LC하고 Y가 롱, X가 숏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 X를 8,000주 매도하고 Y를 10,000주 매수한다. 다른 선칭은 설명할 필요 없겠지.